반면에 그럼 주가는 어떠냐? 뭐 보면은 그럼 상품 가격과 똑같이 뭐 수요와 생산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아니 기업은 이미 거기 있는 거고 미래로 가나 지금의 기업이나 어차피 그 증서 하나는 미래의 그 기업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는 더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 같다. 영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변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지. 원유는 돼지고기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눈앞에 돼지고기 있어요? 그럼 누군가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돼지고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때 먹을 고기는 1년 후에 돼지고기는. 그렇죠. 고기는 계속 먹어야죠. 계속 먹어야죠. 그래서 미래의 고기와 지금 고기가 같은 고기가 아니야. 이게 그냥 같다고 우리가 그냥 돼지고기라고 이름을 같이 놓는 거죠. 일주일에 8번 정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기업은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업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기업을 갖다 이거 좋을 것 같아 하고 내가 이제 기업을 사고 싶어.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지. 그렇죠? 미래의 기업?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서? 지금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그게 미래의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돈이 없는데 1년 후에 돈이 들어와요. 1년에 이제 상여금 받을 게 있는데 1년 사이에 오를 것 같은 주식은 그럼 뭐 주식 선물 같은 걸 할 수 있긴 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쵸?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복잡한 얘기 다르게 친다고 치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품 가격과 개별 주식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개별 주식에 모멘텀이 있는데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그 원리에서 일어나니까 이걸 갖다가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예를 들기 위해서 상품 가격 먼저 얘기하고 이제 주식 모멘텀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왜 모멘텀이 있을까? 그러면 주식은 기업을 누가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식 사고 싶으면 즉시 여기 있어 하고 가져오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즉시로 주가가 휙 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값이 오르겠죠. 값이 오르지. 그치? 팔 사람은 안 팔고 살 사람은 안 팔고 즉시 올라버리니까 즉시 반영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멘텀을 발생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상품 가격은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은 설명이 안 되네? 그러고 해서 이제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이론이 그 다운 팀이지 다운 그런 거죠.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야구계의 명언.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왜 주식 주가가 올라가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는 주가가 계속 내려가느냐 즉시로 이제 한꺼번에 반영이 안 되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혹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설을 세워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가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꽤 최근에 나온 가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이게 검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정도가 이제 많이 이제 검증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잘 알려진 회사가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했어요. 파이저, 머크 이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일 큰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해서 이 약만 먹으면 이제부터는 대장암은 낫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이야? 하면서 그 주식을 막 살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겠죠? 그럼 즉시로 올라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안 알려진 회사, 정말 사람들이 들어도 보지 못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슈퍼 대장암 이런 회사가 이 약만 먹으면 대장암이 낫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이걸 믿겠어요. 그래서 원래 주식이 100불에서 200불 갈게 100불에서 120불, 130불 이 정도밖에 안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처음에 한꺼번에 100불에서 200불까지 못 가고 100불에서 120불, 130불, 150불, 160불 이렇게 천천히 이제 사람들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충분히 이거를 갖다가 베팅을 다 못하고 좀 기다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심리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이 회사가 뉴스가 하나 나왔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른 뉴스를 내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그 다음에 또 결과가 나오고 이런 후속적인 그런 검증이 이제 일어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정말 알려지고 신빙성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확실성이 높은 회사, 아까 같은 파이저 같은 애들은 자기가 헛소리 한번 하면 그 다음 너무 여파가 크니까 처음부터 헛소리 잘 안 하고 이상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자마자 즉시 믿고 발행시키는 경우가 맞다라는 게 그 개별 주가에서 모멘텀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 주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힘들죠?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치하느냐라고 잠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원유 가격이 오를 때 뭐 셰일오일 다산화탄 유정을 다시 여는 것 같은 게 유가의 모멘텀에 베팅하는 행동이고, 이거를 선물로 미리 팔아준다, 보험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해치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거 외에 다른 방식의 해치는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치를 할까요?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사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모멘텀, 아까 말한 개별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개별 주식을 모멘텀으로 이제 전략을 가지고 샀어요. 뭐 보통 한 개 정도만 사면 해치가 잘 안 되고 여러 개를 사야지 좀 해치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 주식을 샀어요. 그럼 모멘텀 있는 주식을 한 10개 정도 내가 사서 모아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위험은 뭐냐? 그 개별 주식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모멘텀 주식 전체가 갑자기 다 하락하거나 다 상승하거나 이런 그 모멘텀이 하나의 팩터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그때까지 가격이 상승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했던 애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까지에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정황, 다시 말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애들이에요. 그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걔들은 다 동시에 하락하거나 동시에 다 올라가요. 난 10개의 주식을 사는데 10개가 다 이제 샀다고 칩시다. 사거나 방에 샀다고 쳤을 때 동시에 다 하락하거나 동시에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위험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때는 모멘텀 자체를 팩터로서 빼내는, 모멘텀 팩터를 해지해내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도 어떤 ETF로 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ETF를 공매도 하거나 아까 전에 원유 선물을 그쵸. 매도한 것처럼. 그렇죠. 예.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ETF 난 싫어. 그러면 자기가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모멘텀을 그냥 일반적인 룰로 만들어서 그냥 뭐 1년 동안 올랐던 애들 다 공매도 한다거나. 그게 모멘텀 투자를 하려면은 그게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1년 동안 올랐던 애들 다 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올랐던 애들 중에서 이거는 좋을 것 같아 하고 모멘텀 중에서도 좀 자기가 엣지를 걸고 완전 들어가고. 펀트는 아니지만은 모멘텀 주식들 중에서 말하자면은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 그렇죠. 필터를 다 걸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모아서 퀄리티 플러스 모멘텀으로 베팅을 했는데, 이러다가 모든 모멘텀이 꺾이면은 그쵸. 어떡하나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모멘텀 주식들 퀄리티가 나쁘더라도 그냥 모멘텀이라고 모멘텀은 모멘텀이니까 걔들도 그쵸? 예. 나는 이거는 계속 안 갈 것 같지만 모멘텀은 모멘텀이니까 1년 올랐으면은 그쵸? 예. 이런 애들은 도리어 공매도를 함으로써 이거에도 모멘텀 전체 팩터에 대해서 해치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멘텀도 내려가는 방향의 모멘텀도 있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방향을 모멘텀에 베팅한다는 것은 공매도하는 거 맞죠? 내려가는 방향에 베팅을 하는 것은 내려가는 거니까 팔자에 이제 걸어야 되니까 공매도죠. 그쵸? 그럼 이때의 리스크 해지는 그러면은 이제 모멘텀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 거죠. 일반적인 모멘텀. 예, 일반적인 모멘텀 주식을. 그럼 ETF를 매수하거나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쇼트 스퀴즈는 그럼 모멘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쇼트 스퀴즈는 이거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사실은 위험을 해지하기 그렇게 쉬운 경우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서는 쇼트 스퀴즈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매도에 걸었을 때 계속해서 나 내려간다 했는데 갑자기 쇼트 스퀴즈 나면서 상승해서 치솟아 오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쇼트 스퀴즈 같은 경우는 아까랑 팩터로는 해지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걔가 쇼트 스퀴즈가 났다고 해도 다른 모멘텀 전체가 다 쇼트 스퀴즈가 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좀 더 개별 투자에 대한 그런 분산을 좀 많이 해서 분산 투자가 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해치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쇼트 스퀴즈가
걸릴 만한 전에도 쇼트시키즈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확률이 높은 주식일수록 그거에 대한 배분을 확 줄여버리는 쇼트시키즈를 방지하는 어떤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모멘텀 두 가지, 상품 모멘텀, 개별 주식 모멘텀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그럼 주식시장 전체의 모멘텀을 한번 얘기를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전체는 엄청 확실해요. 그쵸?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어. 인덱스 도대체 몇 명이 보고 있을까요? 주식 S&P 500이라든지 미국 시장 전체. 제 생각에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보고 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전 세계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쵸? 네, 그렇죠. 얼마나 확실해. 이건 뉴스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거는 이피션트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뉴스가 있는데 그 주식시장 전체를 변화시킬 뉴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반영 안 시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즉시 거의 순간적으로 반영이 된다. 거기에서 레깅이 걸린다고 해도 끼케야 1분, 2분 이 정도 걸리는 거지. 하루 이틀 걸리는 거 절대로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모멘텀이 왜 돼? 다 전부 반영됐고 다 반영됐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텀으로 상당한 모멘텀이 발생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게 왜 그렇지? 10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쫙 계속 올라가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게 불확실성으로 설명이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다른 이제 이론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중의 시장에 대한 어떤 심리가 있다라는 건데, 이 군중의 시장에 대한 어떤 심리는 이게 전파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움직이는 게 한도가 있죠. 10사람, 20사람.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갈수록 퍼져나가는 게 좀 더 확실해지는 거죠. 확실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이런 군중 심리는 사실 인류가 원래 이제 옛날 100만 년 전, 200만 년 전에도 군중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만 이쪽으로 가. 그러면 죽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저쪽에서 맘모스가 쫓아온다 하더라도 군중 안에 있으면 좀 안 죽겠지만 이쪽에 혼자 있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약간 좀 고수 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해당 주식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 없이 자꾸 빠진다. 그럼 일단 팔고 보고 팔고 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먼저 팔고 나서 이유를 찾아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일종의 군중 심리인데 군중 심리가 잘 워킹하는 거죠. 때도 있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주식이 상당히 좋은데 왜 자꾸 가격이 밀리지? 라고 하면 이제 워렌 버핏식이면 그럼 할인이네? 그래서 계속 사는 건 또 있지만 동시에 이제 그건 좀 아주 장기적인 이야기고 그쵸. 단기적으로는 뭔가 단기 약자라도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일단 매도해버리고 보는 경우도 많죠. 그쵸. 그래서 이런 군중에 대한 시장에 대한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개별 주식에는 군중 심리 없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테슬라 같이 정말 모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면은 조그만 회사를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했어. 그것도 옆집 사람이 그걸 살 확률은 매우 작잖아요. 그쵸? 옆집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주식 XX 너 샀니? 안 물어보잖아. 그렇지만 시장 전체는 어때요? 저도 이제 한 1년 전만 해도 주식시장 막 오를 때는 보는 사람마다 주식 샀어요? 주식 샀어요? 주식 안 샀어요? 주식도 안 산단 말이야?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휩쓸려 가게 되는데,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다. 개별 주식은 저쪽에 누가 한 사람 산 사람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내가 들을 확률도 적고, 그러니까 군중 심리가 그렇게 쉽게 생기진 않는데, 주식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군중 심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가 빌드업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모멘텀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서 전체 시장이 결국 적정한 주가를 넘어서서 계속 올라가는 버블이 형성되는 거죠. 버블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군중 심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결국 이익을 보느냐, 많은 경우 이익을 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시장 심리 팩터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산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과연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쉽지 않다. 시장 심리 팩터는 대부분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정상적이 아닌 가격 쪽으로 가격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특히나 주위에서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따라 붙으신 분들은 손해를 보고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장 심리, 군중 심리에 동승하는 경우에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결국 투자에서 볼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를 따라서 투자하는 것을 안 하는 게 해지다. 안 하는 게 해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군중 심리가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건 맞아요. 그거는 결국 이득을 줘. 모멘텀 투자자들한테 언제 초기에 들어간 모멘텀 투자자들한테 이득을 주는 거지. 이게 군중 심리를 따라간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까 초기에 들어간 모멘텀 투자자들을 이득을 보게 만들어준다 라는 거니까 이렇게 군중 심리에 너무 이렇게 휩싸여서 사람들이 막 사라 그럴 때 사지 마는 것은 뭐 이거 다른 사람들 많이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제가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왜 이게 어떤 식으로 자기한테 결국 손해가 되느냐, 결국 모멘텀 투자자들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이득을 전가시킨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멘텀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좀 더 깊게 모멘텀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또 리버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얘기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